중종 14년 1519년 겨울 충청도 진천 어느 마을에 허름한 초가집 80을 넘긴 한 노파가 누더기를 걸치고 벽에 기댄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멈이 진짜 옛날 임금님이 우궁이었다던데? 에이, 설마 미친 노파가 헛소리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65년 전 이 노파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창덕궁으로 들어갔던 15살 소녀였습니다. 왕비 간택, 삼간택까지 오른 명문가의 딸, 단종의 후궁숙의 권씨. 그런 그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살다간 여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9개월의 후궁, 7년의 노비, 그리고 60년의 비참한 여생.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이토록 잔혹하게 추락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단종 2년 1454년 봄이었습니다. 문종이 뒤르려 즉위한 어린 임금 단종은 겨우 12살. 조정에서는 어린 왕을 보필하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왕비 간택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택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수양대군과 종친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권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고 어린 조카 단종은 이름뿐인 임금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양반가의 처녀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습니다. 초간택, 재간택을 거쳐 최종 3간택에는 3명의 처녀만이 남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권안의 딸, 권씨였습니다. 안동 권씨는 조선 초기부터 명문가로 이름을 떨친 집안이었습니다. 권씨는 용모가 단정하고 예법에 밝아 3간택까지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왕비 자리는 송현수의 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정순왕으로 불리게 되는 분이지요. 하지만 권씨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3간택까지 오른 처녀 중 왕비가 되지 못한 이들은 종종 후궁으로 간택되곤 했습니다. 권씨 역시 단종의 후궁으로 선발되어 수계라는 품계를 받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수계는 후궁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품계로 종이품에 해당하는 지위였습니다. 1454년 늦가을 15살 권씨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창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궁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처음 본 궁궐의 높은 담장, 붉은 기둥, 화려한 단청, 그 모든 것이 어린 소녀의 눈에는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왕의 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녀가 모시게 된 왕단종은 권씨보다 3살 어린 겨우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을 잇따라 잃고 왕위에 올랐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어린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숙부 수양대군은 날이 갈수록 권력을 키워가며 조카를 압박했습니다. 권씨가 후궁으로 들어간 지 불과 몇 달 후인 1455년 윤유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계유정난,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입니다. 궁궐 안팎에서 칼과 피 냄새가 진동했고 어린 단종은 속수무책으로 숙부의 칼날 아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윤유월 11일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왕에서 상왕으로 밀려난 단종, 그리고 그의 후궁 권씨, 이제 그녀의 신분도 상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가 단종 편인지, 누가 세조 편인지 모두가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바로 영모죄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1457년 단종이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권씨의 아버지 권안이 의금부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죄목은 영모,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모의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신하들과 양반들이 비밀리에 단종 복위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사육신으로 알려진 이들이 대표적이지요. 권한이 정말 복위 모의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입장에서는 단종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특히 단종의 후궁 아버지라면 더욱 위험한 존재였겠지요. 의금부의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고 결국 권한은 영모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벌은 능지처참,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죽이는 영모죄인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산몰수, 집안의 모든 재산은 나라에 빼앗기고 가족들은 죄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법률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모죄는 삼족을 멸하는 죄였습니다. 본인은 물론 아버지, 아들, 형제가 모두 연좌되어 처형되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과 아내, 며느리 등은 대부분 노비로 떨어져 공신가에 분배되었습니다. 특히 영모 진압에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상으로 내려졌지요. 권씨 역시 이 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이 오늘은 영모죄인의 딸이 되었습니다. 궁궐 관리들이 권씨가 머물던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딸 권씨, 당장 나오라. 후궁으로서 받았던 모든 의복, 장신구, 집기들이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그녀는 천한 옷으로 갈아입고 궁궐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궁녀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던 후궁 마마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쳐다봐서는 안 되었습니다. 역적의 딸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권 씨는 어느 공신가에 노비로 보내졌습니다. 기록에는 정확히 누구의 집에 보내졌는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조 때 공신 자기를 받은 집안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왕의 후궁에서 남의 집 계집종으로, 조선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에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그야말로 신분의 수직 낙하였습니다. 노비의 삶이 얼마나 고되었을까요? 주인집 여자들의 시중을 들고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고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한때 고운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던 후궁이 이제는 거친 삼배옷의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신적 수치심과 절망이었겠지요. 자신의 죄가 아닌데 다만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 세조는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단종의 후궁이었던 권씨 역시 잊혀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464년 세조 10년이었습니다. 왕명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노상군의 후궁이었던 권씨를 노비 신분에서 방면하라. 방면이란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갑자기 세조가 권씨를 풀어주었을까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지 9년이 지났고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시도들도 모두 진압되었고 단종 본인도 1457년에 이미 사하되었습니다. 이제 어린 후궁 하나쯤은 이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조 자신도 나이가 들며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조는 말년에 병이 심해지면서 자신이 죽인 조카, 단종과 신하들의 원한 때문이 아닐까 두려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셋째, 유교적 명분입니다. 아무리 역적의 딸이라 해도 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을 평생 노비로 두는 것은 왕실의 체면상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권 씨는 노비 신분에서 풀려났습니다. 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였을까요? 23세 여인 권 씨는 이제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영모죄로 처형되었고 가문은 몰락했으며 친척들도 연좌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동 권 씨 집안 사람들 중 누가 역적의 딸을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도리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문전박대할 것이 뻔했습니다. 혼인을 한다. 23이면 조선시대 기준으로 결혼 정년기를 한참 지난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역적의 딸이자 왕의 후궁이었던 여인을 누가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양반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했고 평민이나 천민들도 꺼려했을 것입니다. 결국 권 씨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 그녀는 충청도 땅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보은, 진천 등지를 오가며 근근히 연명했습니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아마도 삭바느질이나 품팔이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혼자 사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웠고 여름이 되면 더위와 벌레에 시달렸습니다. 병이 나도 약을 살 돈이 없었고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했다가 곧 죽고 성종이 즉위하고 또 연산군이 왕이 되고 중종반정이 일어나고 조선의 역사는 계속 흘러갔지만 권 씨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남은 것은 가난과 고독뿐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중종 14년, 1519년, 권 씨의 나이 80을 넘겼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세였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장수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긴 세월이 그녀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마도 저주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충청도 관찰사에게 한 가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진천 땅 어느 마을에 극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노파가 있는데 알고 보니 옛날 노산군의 후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파의 신분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종 2년 후궁으로 간택된 숙의 권 씨. 관찰사는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했고 마침내 중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중종은 놀랐습니다. 노산군의 후궁이 아직 살아있다니. 신하들도 술렁였습니다. 어떤 신하는 말했습니다. 전하, 노산군은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패주입니다. 그의 후궁에게 은전을 베푸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산군도 한때는 우리 조선의 임금이었고 그 후궁 역시 왕실의 일원이었습니다. 80 넘은 노구로 굶주리고 있다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종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때 왕의 후궁이었던 이를 굶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매달 쌀과 콩, 무명을 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권 씨는 비로소 국가로부터 약간의 구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매우 적었습니다.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였지요. 권 씨는 그나마 이것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비록 쇠약했지만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이 모든 고통을 끝까지 겪어내야만 하는 운명인 것처럼. 밤이면 그녀는 초라한 움막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들. 15살.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가던 그날. 어린 임금, 단종이 수줍게 미소 짓던 모습. 궁녀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 비단 옷과 금비녀, 향기로운 음식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 먼 꿈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겪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꾼 꿈이었을까? 권 씨는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숙의 권 씨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났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종 14년 이후의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진천 어딘가 이름 없는 무덤에 쓸쓸히 묻혔을 것입니다. 비석 하나 없이, 제사 지낼 자손도 없이. 여러분, 권 씨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비참하고 억울합니다.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만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고 왕비 간택에 뽑혔고 후궁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운명을 따랐을 뿐인데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9개월의 후궁 생활, 7년의 노비 생활, 그리고 60년 넘는 극빈과 고독의 세월. 조선시대 정치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단종과 세조 사이의 권력 투쟁,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오래, 가장 고통스럽게 대가를 치른 사람이 바로 수계 권씨였습니다. 단종은 영월에서 사사되었지만 그나마 죽음으로 고통이 끝났습니다. 사육신들도 처형되었지만 역사는 그들을 충신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권씨는 죽지도 못하고 기억되지도 못한 채 67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종의 비극을 이야기할 때 주로 단종 본인과 사육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이름 없이 고통받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그늘진 곳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외롭게 인생을 견뎌내야 했던 사람들. 수계 권씨는 그 중 한 명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살다 간 여인, 단종의 후궁 수계 권씨의 일생이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